50대 가장 김용수 씨.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김용수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아왔지만 최근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며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우연히 동창으로부터 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큰 고민 끝에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수익이 들어오는 듯했지만 곧 돈이 묶이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되찾기 위해 그는 사기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가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 소송을 준비했지만 이미 사기범들은 해외로 도주했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김용수 씨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욱 분노했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는 사기범 중 한 명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 그를 찾아가 직접 해결하려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우발적으로 김용수 씨는 상대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용수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해당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불안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도망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경찰이 집 앞까지 찾아올까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도망 중에도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 상황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피해자의 고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은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숨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한 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경찰은 빠르게 김용수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더욱 깊이 반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김용수 씨의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감정은 배제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눈물과 분노를 마주하면서 김용수 씨는 더욱 후회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냉정했습니다. 법정에서 김용수 씨는 후회와 절망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법은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며 그는 더욱 깊이 반성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했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는 그를 반기지 않았고 전과자로 낙인 찍힌 그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방황했지만 결국 피해자의 가족을 다시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도 차츰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률 상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앞서더라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